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네, 저는 S&P 500 ETF를 주로 투자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생각이나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잘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자세한 이야기, 저도 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. 여기 짤방 보시면은 그 옛날에 한참 작년 재작년이죠,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에러부부라는 이 방송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다뤘었죠. 남편은 회사에서 대기업 다니고 뭐 명문대 나와가지고 차장도 진급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죠. 그래서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,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었죠. 근데 전세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폭등을 해버린 거죠. 무주택자인데.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당신이 팔저국인 옛날 우리 아파트는 2배나 올랐어. 고작 차장 진급했다는 게 대수야? 뭐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이제 푸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. 실제로도 이게 있었던,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,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묵직한 팩트 폭행을 한번 보고 갈게요. 물론 이게 한참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2021년도 글이긴 한데,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 생각을 봐도 그렇고 공감 가는 게 있어서 좀 캡처해봤습니다. 출처는 이제 파리쿡인데, 주제는 이거예요. 여성들이 부동산 투자랑 잘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누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. 복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여자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.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부동산 쪽은 여자가 더 많고, 분양이나 이런데 제가 분양 받을 때 가서 봤을 때도 여자분들이, 물론 남자들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, 여자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분양사무소 같은데도. 그래서 어떤 댓글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저랑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포함인데요. 뭐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이제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남편들이 주식하는 집일수록 집을 잘 안 사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. S&P 500 투자하면서 언젠가는 아파트를 다 팔아가지고 S&P 500에다 때려 박자. 이제 저는 이런 의견이었었는데, 들고 볼게요. 집 사면 큰 돈이 집에 묶이게 되니까 투자할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니 집 사는 거 반대하는 거. 저도 좀 그런 생각이에요. 게다가 이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 하락론자여서 하락할 집에 돈 깔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었어요. 그러니 하락할 집에 돈을 쓰느니 주식하는 게 더 낫다였죠. 그런데 그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원금까지 손실한 경우가 대부분. 하지만 집을 샀던 사람들만 재산을 불렸죠. 제 주변은 이랬습니다. 저도 뭐 특정하긴 좀 그렇지만 제 주변에 이제 부장님들 뭐 이러신 분들은 2016년, 17년 이렇게 집값이 좀 횡보하던 기간이 있었잖아요. 그때 집이 있던 것도 파시고 주식을 좀 해보겠다, 국내 주식 좀 해보면서 일단 자기들이 이제 주식을 사면 선이자부터 떼고 투자가 시작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셨죠. 사면 하락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데, 대체로 제 주변에 이런 경향이 있는 어른, 저보다 이제 10년에서 20년 이게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남자분들 중에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더 다시 곰곰이 해보게 된 이유가, 부동산이 계속 하락을 좀 했잖아요. 최근에 뭐 반등세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 역시나 부동산 쪽에는 관심을 좀 끄고 있었습니다. 괜히 가격 떨어진 거 보고 있으면 기분 안 좋으니까.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깔았는데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사는 아파트 쪽도.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거의 13억 근처까지 올라온 거 확인됐고, 한참 전성기 때는 한 14억 이상 15억 가까이 갔었는데, 이 가격을 회복하는 걸 보니까 가격 오르는 폭이 물론 평형이나 층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막 1억 이렇게 2억 이렇게 오르잖아요. 참 이게 덩치가 크게 오르는구나, 레버리지 힘이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오르는지는 뭐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도록 약간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정도로 제가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. 몰루입니다, 몰루. 굳이 근데 이유를 찾아봤어요. 제가 딱 그 정리하자면 이거예요. 3인성호.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진실처럼 여기는 거. 그렇죠.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믿게 된다.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부동산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나라예요. 우리나라는. 물론 하락론자니 폭락이라느니 뭐 이런 비하하는 말도 있지만, 사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비율은 적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진짜 뭐 제 생각, 뇌내 망상인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검색해보니까 2022년도에 발표된 8월 24일 발표됐죠.
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 비교라는 걸 찾게 됐는데요. 조사 배경을 보니까 2022년에 주요국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, 영국 이런 데 일본 그런데 가계금융자산을 조사해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파악 및 주요국가 비교. 네, 아주 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. 네, 제가 이제 관심 가는 부분만 캡처를 해왔는데요. 한국은 역시나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. 이제 폭락론자가 있지만은 한국의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등 이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%, 3분의 2죠. 3분의 2가 아파트에 투자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반대로 금융자산은 35.6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여기 비율 보시면 아시겠죠? 그리고 금융자산을 좀 자세히 봤어요. 한국에서는 금융자산이 올해도 뭐 35%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금융투자상품, 주식을 포함하죠. 2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전체 자산, 총 자산 중에서는 9% 정도밖에 안 되고요.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즉, 전 국민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고 주식 단타 치는 사람들, 관심 가는 사람 사실 일부예요. 전 국민으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통계가 말해주죠. 대신에 저는 아파트 실거주 한 채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한국과 반대예요. 미국엔 전체 자산의 71.5%가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. 부동산 그 외에 부동산 가격, 부동산 비중은 28.5%로 한국까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. 거기서 좀 더 자세히 금융자산을 살펴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이 그 중에 또 58%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투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.4%죠. 미국 정부는 그래서 그들도 이제 표창사해야 되고 정치인들, 그 전 국민들의 연금, 노후 대비 자산이 주식 관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식을 부양시킬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는 S&P 500의 나스닥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. 이런 결론이 나오죠.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. 투기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저처럼 실거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투자를 하긴 그렇고 어떤 자산에 대한 그 분산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래가 어둡네 어쩌네 해도 아직까지는 경제 대국입니다. 전 세계 한 17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13위 정도의 GDP를 갖고 있고요. 그러면 상위 10% 안에 들어간 나라잖아요. 이런 경제 대국에서 경제력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결국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가계부채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가계부채 낸 다음에 또 열심히 사람들 돈을 갖고 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사는 이상은 어쨌든 제가 살아가야 될 집은 필요해요. 그래서 실거주 한 채, 뭐 두 채까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될 생각은 없는데 똘똘한 실거주 한 채는 포기하지 말고 쭉 보유하도록 이제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식은 다 미국에 투자하고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 유지를 하자. 지금은 제가 경기도 지하철 역세권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좀 더 평수를 줄이더라도 가격 상승 탄력이 더 좋은 한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라도 한 채를 갈아탈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주담대는 지금까지는 딱 은행에서 빌린 거 원리금만큼만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단돈 50만 원이라도 더 갚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점프업 서울로 들어갈 때 대비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 S&P 500 ETF 적립금은 50만 원 줄어드니까 35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. 아무튼 오늘 이 영상 만들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. 부동산도 투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거주 한 채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투기꾼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대출을 낼 수 없는데 무리해서 투자하고 아파트를 산 영끌족도 아니고요.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, 좀 더 건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정리해 봤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